최고의 파워우먼. 속옷 광고에 나서다. 2009년 5월 독일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 등장한 대형 속옷 광고판. 중년의 여성과 남성들이 속옷 차림으로 서 있고 헌 속옷을 가져오면 현금으로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겠다는 문구가 적힌 광고가 등장했다. 광고 속 그림에 등장하는 여성은 독일 현직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었다. 속옷업체는 메르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을 모티브로 이 광고를 제작했다고 한다. 비록 사진이 아닌 그림이긴 하지만 현직 총리가 속옷 차림으로 광고에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 모으기에 충분했다. 메르켈 총리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깃거리를 양산하는 여성이다. 메르켈은 일단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파워우먼이다. 포브스가 해마다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여성에서 4년 내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금융 질서를 좌우하는 신라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 총재도 다국적 식음료 회사를 이끌고 있는 인드라 누이 펩시 회장도 끝끝내 메르켈의 아성을 무너뜨리지는 못하고 있다. 메르켈은 테크노크라트, 기술 관료로서 총리직에 올랐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전문 정치인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학자로서 명성을 떨치다 전개의 입문, 독일 최고위직에 오른 인사다. 아무리 해당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던 인사라도 막상 정치권에 입문하고 나면 제대로 연착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도 있듯 정치계 특유의 생리에 적응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르켈은 업종 전환에 무난히 성공했을 뿐 아니라 기성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정가에서 자신만의 독자적 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독일판 마가렛 대처,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따라붙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침몰 위기를 맞아 허우적거릴 때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폈고 개별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과정에까지 적극 개입하는 행보를 펼친 것도 후한 점수를 받는 부분이다. 특히 메르켈 총리의 똑 부러지는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은 2008년 이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펼쳤던 신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메르켈 총리는 여러 사안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과 자웅을 겨루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세계 최고 파워우먼이라는 호칭을 받기에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촉망받는 물리학자 메르켈은 1954년 루터교 목사인 부친과 영어 라틴어 교사인 모친을 두고 서독 지역에서 태어났다. 현실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모친은 사회민주당 당원이었는데 이는 메르켈이 훗날 물리학자로 활동하면서도 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았던 태생적 요인이 된다. 어린 시절 메르켈의 가족은 당시 동독의 수도였던 베를린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교외에서 살았다.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리돼 있던 당시에도 양쪽 진영 국민들은 국경을 넘어 왕래를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물론 경제 수준이 낮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목사였던 메르켈의 부친은 목회 활동을 위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간 경우였다. 동독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된 메르켈은 청소년 조직인 자유독일 청소년단에 가입했고 지역 선전선동 담당자로 일하게 된다.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메르켈은 졸업 후 1990년까지 동베를린에 있는 물리화학중앙연구소에서 근무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 사회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는다. 메르켈 역시 당시 민주개혁이라는 신생정당에 참여해 통일 조국에서의 정치적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현실 정치에 본격적인 발을 내디딘 셈이다. 탁월한 정무 감각과 판단력, 예리한 현실 분석력을 바탕으로 당 대변인까지 올랐고 1990년 동독 정권으로는 마지막이었던 로타르데 마이치에르 정부의 대변인도 맡았다. 그러나 메르켈이 통일된 독일 정계에서 거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대부인 헬무트 콜 수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콜 수상은 일찌감치 메르켈의 소신과 능력, 타고난 정치적 감각 등을 꿰뚫어보고 후견인을 자처했다. 1990년 메르켈이 속했던 민주개혁은 기독교 민주동맹, 즉 기민당과 합당을 하게 되어 자연스레 메르켈도 기민당원이 된다. 이듬해 콜 총리는 메르켈을 여성 청소년부 장관으로 발탁했고 이후 메르켈은 1998년까지 내각에 머물며 행정실무 경험을 두루 쌓게 된다. 이후 기민당 사무총장을 거쳐 2000년에는 마침내 당 총재 겸 원내 총무에 오르면서 총리 후보 영순위로 떠오른다. 2002년 야권 통합 논의와 함께 메르켈은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로 떠올랐지만 기독교 사회당 에드문트 슈토이비 총재에게 총리 후보 자리를 양보한다. 그러나 야권은 정권 교체에 실패했고 메르켈 역시 계속해서 야당 생활을 이어간다. 그리고 2005년 이번엔 슈토이비 총재가 메르켈에게 총리 후보 자리를 양보하게 되고 메르켈은 총선 승리와 함께 마침내 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동독 출신의 이혼녀, 그것도 인생의 전반을 연구실에서만 보낸 기독교 출신 여성이라는 온갖 약점을 딛고 거대 독일호를 이끄는 선장에 당당히 등극한 메르켈이었다. 흔들림 없는 원칙. 2008년 여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독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독일 정부에 요청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를 이론지하에 거절했다. 아직 정식 대통령으로 선출되지도 않은 다른 나라, 대선 후보에게 자국의 역사적 공간을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당시의 거절을 두고 일각에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탁을 받은 메르켈 총리가 오바마 후보에게 망신을 준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그러나 이는 메르켈 총리의 성격을 감안해 보면 낭설로 보인다. 누구의 부탁을 받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메르켈 총리가 가장 싫어하는 일 중 하나다.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테러범들을 독일로 이관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메르켈은 이를 또 거부했고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독일군 증원 요청에 대해서도 노라고 답했다. 언뜻 보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으로 비호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이유와 명분이 있는 거부였다.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일국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내려야 하는 결정들이었다. 사실상 21세기 들어 방법이 옳고 그르던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과 맞대결을 할 수 있는 지도자는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그리고 메르켈 총리밖에 없어 보인다. 이 중 메르켈 총리만이 서방 주요 선진국 정상 중 거의 유일하게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메르켈 총리가 21세기 철의 여인, 독일판 마가렛 대처라고 불리는 것은 메르켈이 취해온 일련의 강경 정책들과 연관이 깊다.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이 극렬한 노사분규와 과도한 사회복지 제도로 골마가던 영국 사회에 과감히 메스를 들이댔던 것처럼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던 독일을 과감하게 변신시키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에 대한 과잉 복리 혜택 축소, 기업 정리 해고의 간편화, 공공기업의 과감한 민영화 등을 추진해 나갔다.
사안 하나하나가 워낙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들인지라 여론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독일의 오랜 고질병들을 치유해냈다. 당장의 여론 동향보다는 조국의 미래를 감안한 정책들을 과감히 추진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높이 평가받는 진정한 이유는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아는 용기와 지혜 때문이다. 2002년 총리 후보를 다른 야당 총재에게 양보한 것이 대표 사례다. 당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메르켈의 인기를 감안하면 메르켈이 총리 후보로 나서겠다고 고집을 피워도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메르켈은 자신이 총리 후보직을 고집할 경우 야권 분열로 인해 정권 교체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고 과감히 후보직을 슈토이버에게 양보했다. 그리고 3년 뒤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을 때 이번에는 슈토이버가 메르켈에게 총리 후보 자리를 양보했다. 말이 쉽지. 총리 후보 자리를 남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메르켈 총리에게는 늘 결단력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용기와 포용력을 갖춘 지도자라는 평이 뒤따른다. 총리 취임 후 과감한 정책 운용으로 경제 여건이 개선됐지만 전임 정부가 기반을 잘 다져놓은 덕분이라며 공을 남에게 돌리는 겸손함까지 갖췄다. 그럴수록 메르켈 총리 스스로의 품격도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남의 공도 빼앗아 오지 못해 안달인 여타의 정치인들과는 인성이나 품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세계를 강타한 경제 위기 때문에 독일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2008년 상반기에는 세계 최대 수출국 자리를 중국에게 빼앗겼다. 메르켈 총리 앞에는 적지 않은 시험의 시간들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인위적인 재정 확대 정책 대신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택하면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막대한 세금을 경기 부양책에 퍼부었더라면 당장 여론의 환대를 받고 자신의 정치적 인기는 상승할 수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국가의 장기적인 이득을 계산해 선택한 정책이었다. 이런 메르켈 총리에게는 늘 너무 차갑다는 평과 결단력이 뛰어나다는 등 엇갈린 평이 내려지곤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메르켈 총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지금껏 비교적 순탄했던 메르켈 총리의 정치 여정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계속될지는 여전히 예측 불허다. 그러나 지금껏 메르켈이 보여온 정치력만으로도 메르켈에게 세계 파워 우먼 1위라는 호칭을 부여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